대기업에 취직하여 의기양양한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성은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중소기업에 취직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얼마 후 대기업에 있어야 할 이 남성은 초조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결국 한국의 편의점에서 목격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하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큰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어. 이 엄마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란다. 힘들게 외벌이를 하시며 저를 키우신 어머니였기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여 어머니의 은퇴를 앞당겨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여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회사에 취업을 한 지금은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게다가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어렵게 취업을 했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들어간 회사는 경쟁률이 무려 0.1%였는데 면접 당시의 분위기는 조용한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치열한 열기가 면접실을 달궜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직장이라서 그런지 저는 요즘 날아갈 듯 기쁜 마음이에요. 저희 집안은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해 외벌이로 생활해오고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쁜 회사 업무에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기로 했죠. 이 친구도 저와 같이 대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지만 결국 대기업 취업에는 실패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직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친구가 먼저 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신수가 환해졌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하오, 회사 생활은 할만해? 나는 너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한 중소기업 회사를 일찍 때려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지금은 오랜만에 대만에 와서 너 보려고 연락한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동창 친구는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죠. 저는 예상치 못한 친구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친구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연봉 수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저보다 한참을 상회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친구를 만나러 오면서 한심한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저에게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친구를 직접 만나보니 오히려 저 자신이 자격지심과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이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만 취업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었고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기엔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창시절에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한국 직장에 취업을 하며 대만에서는 얻기 힘든 보상들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참 나란 인간이야말로 정말이지 한심한 인간이구나. 친구가 잘 됐으면 축하해주면 될 일이지. 내 기분이 왜 이런 거야?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인가? 정말 한심하군. 제가 느끼는 이 기분은 스스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때쯤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지금 회사에서 본분을 다하자고 다짐했죠. 그 친구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다르다고 위안을 삼으면서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늘 이 시간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리시며 불을 환하게 켜고 음식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늘은 불이 꺼져 컴컴하고 음식 냄새는커녕 인기척도 느껴지질 않았거든요. 어머니, 안 계세요? 저 왔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를 찾으며 집안에 불을 켜자 그때서야 온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물건들이 부서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도둑이 든 건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집안을 둘러보는데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쭈그리고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아오, 미안하구나. 이 애미는 너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동안 네가 준 월급까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그만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것을 한 번에 보상받기 위해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조금 전에 빚쟁이들이 와서 집안을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았어. 돈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마련해 볼 테니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친구 집에서 한동안만 지내고 있으렴.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제가 드렸던 월급까지 한 번에 투자 사기에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사채업자에게 빚까지 지면서 투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저는 이날 회사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했죠. 경제적으로 힘든 판국에 왜 회사까지 그만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로는 빚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표부터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했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플랜 중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한국 쪽의 정보는 전무했는데 이 위기를 헤쳐나갈 가장 베스트 플랜이 한국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유가 없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대기업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부족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상 투잡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회사에 저를 찾는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사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빚쟁이들이 제 직장을 알아내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냈지만 당장 일부라도 돈을 갚아나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날 한국인 친구에게 들은 정보로 한국 취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미 이번 달 월급까지 어머니에게 드렸던 터라 급하게 돈을 마련할 데가 없었죠.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체류 자격을 허가받은 후 근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비자의 발급 요건은 꽤나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국가들 간의 양해각서 협정을 맺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하며 여행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 대만과 양해각서 협정을 맺어준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12월도 어느덧 하루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기 위해 대만에 있는 한국 주재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죠. 한국 주재 대사관 앞에는 가늠도 안 될 정도의 긴 줄이 있었고 그곳에는 젊은 대만인들이 있었습니다. 먼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11년 이후로 한류 열풍 때문에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급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인들은 하루에만 800명인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대기자로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고 실감하게 된 것이었죠. 0.1%의 경쟁 속에서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던 저는 이날 800명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취업벽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결국 그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취업하려는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면 한국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의 취업을 극적으로 성공시켰죠. 한국은 수많은 대만 젊은이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극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만에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어를 공부하기에는 한국에서 직접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한국에서의 활동 영역이 넓어졌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취직을 했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것이 대만에서 대기업에 다닐 때의 월급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이미 집안의 빚은 다 갚았고 틈틈이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집안의 돈 관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셨고 저 또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포기해야 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번 일로 상심도 크셨을 테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런 어머니의 상처를 제가 제대로 보듬어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셔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많이 힘들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았죠.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놀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대만에서 왔다고 하면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챙겨주며 따뜻한 말까지 건네주어 감동을 받았던 적이 많았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토록 환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비록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닥친 인생 위기를 한국 덕분에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한 나침반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만의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가정의 위기가 오지만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인생 경험을 하게 된 자아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계 속의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월드맵 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놀랍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월드맵 튜브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